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드로정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K-팝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독특한 팀이에요. 오이스라는 팀의 데뷔곡 뮤지엄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독특한 팀이냐면은 오랜만에 데뷔하는 이제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에요. 사실 그동안 이제 K-팝 씬에 이제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시도가 몇 번 있었죠. 대부분은 굳이 따지자면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팀들도 있는데 사실상 요 플레이브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금까지 활동하는 팀들은 사실 버추얼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이제 버튜버,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좀 더 강한 그런 팀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플레이브만 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이팝 씬에서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 성공하는 게 플레이브가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아이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팀이 데뷔를 한다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스라는 팀이 이제 데뷔를 했고 뮤지엄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 좀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보통 버튜버든 버추얼 아이돌이든 소위 말해서 빨간 약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 버튜버 모델링의 안쪽에서 연기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기하는 사람의 정체는 보통 밝히지 않는 편이잖아요. 이 왜냐하면은 그 버추얼에 대한 그 몰입도가 깨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간 혼란을 좀 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들 그 안에서 연기하는 보다는 실제의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튜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름아름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미 유명한 사람인 경우에는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실제 연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팬들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보통 불문율이기는 해요. 근데 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 오픈을 해버렸다. 안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제가 대충만 봐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일단 최근까지 이제 프로듀서로 케이팝 아이돌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이혜인이라던가 그다음에 전 러블리즈 류수정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더라? 꽤 유명한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지금 딱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사실 원래 이제 본 그룹에서 오픈을 안 했으면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본 그룹에서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오이스에서 활동하는 요 멤버들은 이렇게 원래 본 캐릭터의 정체가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북캐릭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물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선택이겠지만 전략적으로 맞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저는 기존의 버튜버도 그렇고, 버추얼 아이돌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원래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이스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증명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일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오픈하는 방식을 택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러블리즈를 꽤 좋아했고 러블리즈 중에서도 류수정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류수정이 이제 뭔가 활동을 계속해서 케이팝 씬에서 이어간다는 것 자체로도 되게 반갑기는 해요. 그리고 이혜인도
사실 이혜인이 아이돌로서의 재능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제대로 아이돌 활동을 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반가운 그룹이기는 합니다. 아마 프로듀싱 자체도 이혜인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뭐 엄청 디테일하게 정보들을 다 찾아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오이스의 곡을 한번 뮤지엄이라는 뮤직비디오도 보면서 곡도 한번 들어보고 저 아직 곡을 못 들어봤거든요. 뮤직비디오도 못 봤고. 그래서 한번 보면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It's Me Again. 아, 이거 아예 재데뷔를 암시하는 그런 느낌. 어, 음, 모델링이 내 기대랑 완전히 다른데? 화질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좀, 어, 저화질 로우한 느낌을 좀 내려고 한 것 같고, 노래는 좋아요. 아, 자막이 영어로 돼 있었구나. 자막 좀 한글로 바꾸고 있습니다. 노래는 비교적 이지 리스닝 계열이네요. 음, 다시 만날 버전 오브 미, 약간 가사가 전체적으로 자기 팀의 그런 서사가 좀 담겨 있네. 음, 어, 좀 전에 실사 누구였지? 그눈 위로 이렇게 실사가 보였었는데. 뮤지엄 오이스. 네, 일단 오이스의 뮤지엄 뮤직비디오를 좀 같이 봤고요. 노래도 이제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일단은 먼저 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노래는 정말 그냥 듣기에 편한 이지 리스닝 계열의 곡인 것 같고 솔직한 감상을 얘기하자면 노래가 좋아요. 좋은데 데뷔곡이라고 했을 때 뭔가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노래만 가지고 뭔가 기억에 딱 남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듣기에 좋고 그냥 이렇게 노래를 틀어놨을 때 다른 거 하면서 듣기에 너무 좋은 노래인 건 맞는데
흥얼흥얼거리기도 좋고. 근데 이제 계속 오래 인상에 남고 기억이 날 만한 곡이냐 하면은 잘 모르겠는 게 솔직한 감상이 있기는 해요. 노래 퀄리티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데뷔곡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임팩트가 어느 부분에서든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오이스란 팀 자체가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고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은 노래에서는 약간 힘을 빼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사실 노래에서 임팩트를 주는 게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그냥 너무 독특함, 그 인상 깊음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야, 노래 퀄리티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노래는 안전하게 가고 어차피 임팩트는 다른 부분에서 많이 주고 있으니 이미 주고 있으니 노래는 좀 안전하게 가고 다른 부분에서 임팩트를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이게 좀 제가 이제 업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일단 활동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분히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았을까? 어, 다른 앨범 수록곡들은 못 들어봤지만 뭐 이렇게 무난한 노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활동한 멤버들이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작곡하고 이제 노래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류수정이나 뭐 이혜인이나 다 뭐 가창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능력치로 아이돌의 능력치로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멤버로 있기 때문에 좀 파격적인 시도도 분명히 해봤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능력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도도 해봤을 것 같아서 사실 이 한 곡만 듣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이 곡 자체의 느낌으로 보면은 좀 무난하게 듣기 좋은 그런 노래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딱히 인상에 남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가사를 보면은 가사에서 이게 초반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만요. 조금만 어, Hi, it's me again. 여기서 It's me again, 나야. 어, again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본캐로서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오이스란 팀의 버추얼 아이돌로서 어떻게 보면 재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사에다가 녹인 게 아닐까라는 제가 뭐 영어를 되게 잘하지는 않아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뮤직비디오 같은 건 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사에서도 어느 부분인가 좀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아, 다시 만날 더 버전 오브 미. 음, 이것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나의 새로운 버전을 다시 만난다라는 의미도 이게 사람한테 버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버추얼 캐릭터, 버추얼 아이돌로서의 이제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음. 그래서 노래는 사실 되게 인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듣기 편한 이지 리스닝 곡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사는 되게 의미심장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쁘고 좀 이렇게 약간은 신비한 느낌도 드는 그런 가사들이었다. 그래서 가사는 좋았고 노래는 무난하게 좋았다. 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뮤직비디오의 어떤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 편.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제가 이 오이스에 대한 배경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이제 이런 버추얼 캐릭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냥 제 지금 인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보통 생각하는 버추얼 아이돌 버튜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런 느낌 전혀 아니고 음. 그래서 버튜버를 생각하고 이 팀 오이스라는 팀을 접했다면은 관심 금방 식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건 있어요. 이 버튜버가 아니잖아요. 버추얼 아이돌이잖아요. 그럼 아이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기존의 버튜버의 그림체와 차별을 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납득이 가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 그림체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여성향 순정 만화에 가까운 그림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입술 같은 표현이라던가 코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해외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만화 타입이 이제 순정 만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성향 만화가 별도로 이제 카테고리화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림체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눈의 크기라든지 전체적인 이 얼굴 쉐입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향 만화, 그 다음에 좀 웹소설 표지, 뭐 요런 데에서 볼 법한 그런 그림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확실히 느꼈는데, 요거는 이제 오이스라는 팀은 타겟팅이 되게 명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남성향보다는 여성향을 확실하게 지향하겠다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요 그림체에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 플레이브가 있잖아요. 케이팝 씬에는 성공한 버추얼 아이돌의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플레이브도 사실은 여성향 순정 만화풍의 그런 그림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기존의 어떤 버튜버와는 좀 결이 다른 그런 그림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요 오이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브랑도 또 그림체가 다르긴 해요. 보다 더 본격적으로 여성향 만화의 그림체에 더 가까워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타겟이 어, 여성 팬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체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코믹스보다는 오히려 웹소설의 표지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 팬들보다는 한 최소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의 팬들을 타겟팅한 그림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한국의 만화 시장에서 최근에 보이는 그림체보다는 조금 더 예전의 그림체, 그리고 주로 웹소설 표지에서 보이는 그림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겟층이 이제 한 30대 정도의 여성을 타겟으로 한 그런 캐릭터 모델링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에서의 임팩트가 부족한 부분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왜냐하면은 30대 이상의 여성 팬들은 사실은 일단 팬으로 만들기만 하면은 굉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케이팝 아이돌 씬에서는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 팬들이거든요. 실제로 활동을 하는 거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20대 혹은 10대 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 활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30대 이상의 여성 팬들이 메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 분석이랄 것까지도 없죠. 실제로 아마 그 굿즈라던가 아니면 앨범 매출의 그 매출액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30대 여성 팬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어요가 그냥 요 그림체랑 모델링에서 딱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노래는 오히려 그 연령대 팬들이 선호하는 그런 좀 방향으로 타겟팅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게요. 너무 이렇게 막 튀어 보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듣기 좋고 어필이 되는 그런 노래면은 충분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오이스라는 버추얼 아이돌 팀으로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존의 팬층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은 느낌이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인도 그렇고 류수정도 그렇고 이미 케이팝 씬에서 활동한 지 꽤 된 연차가 꽤 된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팬들도 지금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령대 팬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팬들을 좀 흡수해서 가져가고 싶다라는 의도가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오이스라는 팀이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저 같은 라이트한 남자 팬은 어,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략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케이팝 씬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저런 배경들, 이 팀의 배경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쉽고 편한 노래에다가 이런 순정 만화라던가 웹소설 표지 같은 그림체의 캐릭터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원래 아티스트의 정보를 오픈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되게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기획되어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스가 이 노래로 굉장히 대중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코어 팬층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이 팀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앨범을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 코어 팬층에 대해서는 되게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 어, 요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코어 팬층이라는 게 저도 이제 케이팝 아이돌에 대한 여러 가지 곡들을 좀 듣고 그다음에 그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아온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코어 팬층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팬층이 딱 잡혀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인 팀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한 곡만 딱 떴다가 그 뒤로는 활동이 없어지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이 대부분 대중적인 인기는 얻었을지언정 어떤 특정한 이 코어 팬층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반면에 큰 히트곡이 없는데도 보면은 7년 막 8년 이렇게 재계약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한 팀보다 오히려 히트곡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은 아쉬울 수 있는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앨범을 내고 재계약까지 한다는 거는 그 팀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어, 그다음에 팀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멤버들로서도 수익이 되고 회사로서도 수익이 나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코어 팬이 확실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멤버들의 이탈 이게 이제 각 데뷔한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멤버들의 이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케이팝의 현실적인 부분이니까요. 케이팝 아이돌의 현실적인 부분. 멤버들은 어,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은 사실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결과물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초반에 이 코어 팬들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
기존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가장 경제력이 있고 이 팀을 유지하는 데 중심, 핵심이 되는 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요 연령대의 여성 팬들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남성 팬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어, 팀을 오래 끌어간 경우는 진짜 손에 꼽아요. 아, 지금 딱 생각해 보면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한 팀밖에 생각 안 나는데 지금 뭐 그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여성 팬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케이팝 아이돌 씬이고 그 중에서도 말씀드렸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요 연령대가 가장 핵심이 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타겟팅해서 나온 팀이다. 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필이 충분히 된다면 오이스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어 팬들을 확실히 잡아놓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확 터질 만한 곡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도 충분히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되게 이제 곡에 대한 이야기보다 곡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음악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배경이 배경이다 보니, 굉장히 독특한, 팀이잖아요. 배경이 배경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팝 씬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미 한 30년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음악 씬 자체가 돼버렸고요. 케이팝이라는 게. 어,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성숙기에 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정도의 파급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숙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쇠퇴기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일단 문화라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유행이라던가 트렌드가 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으로서 케이팝이 계속해서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사실 제이팝도 있었고 스웨디시 팝이라던가 유로팝이라던가 이런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트렌디한 팝의 흐름이 있어요. 팝 말고도 이제 힙합이라던가 뭐 다른 음악 장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지금이 이제 케이팝 씬의 어떤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냐면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거라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케이팝에 있어서 계속 있어야지 글로벌에서도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때쯤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이스가 이제 그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일단 지금 첫 번째 데뷔곡 자체는 특정한 타겟층,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팬들을 어, 중심으로 한 어, 활용 모으기에 집중을 했다면은 이후에 있는 것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이고 새로운 음악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기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의 원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앨범 이후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지가 좀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아저씨 페드로 정이었고요. 또 다른 케이팝 아이돌 뮤직비디오 리액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